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콘덴서의 접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기 기능사에서 콘덴서의 접속을 가지고 문제가 별로 안 나왔는데 최근에는 콘덴서 접속 가지고 문제가 좀 몇 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 콘덴서의 직렬 접속 2개짜리도 한번 알아보고 3개짜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콘덴서의 병렬 접속 2개짜리도 알아보고 좀 3개짜리도 알아보자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콘덴서를 접속하는 것은 저항의 접속과 반대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선 자, 한번 볼까요? 저항 접속할 때요, 저항을 직렬 접속하게 되면 저항이 직렬일 때 어떻게 계산했나요? R1 플러스 R2 만약에 2개를 한다. 그쵸? 그리고 저항을 만약에 병렬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저항 기억나세요? 합분의 곱이라고 해서 R1 플러스 R2 합분의 곱이다. R1 곱하기 R2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콘덴서는 어떻게 된다? 딱 반대가 된다. 반대면은 콘덴서는 직렬일 때요, C1 플러스 C2 분의 C1 곱하기 C2고요. 병렬일 때요, C1 플러스 C2가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저항은 직렬로 되어 있을 때 하나, 둘,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R1에 있는 저항을 거쳐서 R2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콘덴서는 병렬로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C1이 있고 자, 이쪽이 C2가 있을 때 전하를 만약에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이렇게 다 축적이 되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콘덴서는 병렬로 있을 때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용량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과 반대구나. 콘덴서는 저항과 반대구나.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접속이에요. 그래서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하나, 2개. 여기가 C1, C2. 자, 그리고 전원이 V볼트에 전압을 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콘덴서가 하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저장이 되겠지만, 자, 2개 있을 때는 이 둘 사이에, 콘덴서 사이는 전류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라다라단딴. 자, 이동을 해서 여기 극판에 딱 달라붙겠죠.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이동을 해서 여기 달라붙겠죠. 그쵸? 양쪽에 달라붙겠죠. 그리고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여기에 이렇게 조금 이제 남아있는 전하들이 이렇게 달라붙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10짜리라고 하게 되면은 10만큼도 오히려 못해요. 2개가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10의 용량을 반으로 나눈 거. 마치 저항의 병렬과 같이. 그래서 전체 정전 용량은 5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Q는 Q1과 Q2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축적되는 전하와 여기에 축적되는 전기량, 이건 전체 이제 전기량과 또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5개, 그 다음에 여기에 5개가 붙게 되면은, 5개가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이 5개 하게 되면 전체가 얼마? 전체 합쳐도 5개. 왜냐하면, 이렇게 보죠. 2개니까 4개라고 보죠. 우리가 개념상으로만 보겠습니다. 4개. 이쪽도 얼마예요? 4개잖아요. 그쵸? 양쪽에 하면은 여기 2개, 이쪽에 2개니까 전체도 4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일 때 총 전기량은 같게 되는 겁니다. 자, 합성 정전 용량 어떻게 계산해요?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죠.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고, 전하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하량은 2개를 더한 것분에 2개를 곱한 것에다가 전체 전압 곱하게 되는 것이고, 자, 분배된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저항이 직렬일 때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어 저항이 2개가 있다. 자, 이쪽이 R1이고 이쪽이 R2다. 그리고 전체 전압이 만약에 V다. 그러면은 이 R1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요, 전체 전압 V 곱하기 2개를 더한 것분에 R1 플러스 R2분의 자기예요. R1 전류일 때는 남의 거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서 직렬일 때 자기를 계산하게 되는데, 콘덴서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콘덴서는 어떻게 돼요? V1, 여기를 만약에 V1이라고 하게 되면 이 V1에 걸리는 전압은, 자, V 곱하기 전체 전압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누구? 상대방 거 C2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게 조금 달라져.
전압은 정전 용량에 반비례하여 분배가 된다. 정전 용량에 반비례한다. 세 개를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개 연결했을 때도 똑같아요. 그런데 세 개 연결했을 때 콘덴서의 용량은 C1 분의 1 플러스 C2 분의 1 플러스 C3 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저항에 마치 병렬 접속하는 것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페러짜리 콘덴서를 5개 직렬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 나누기 그냥 5 개수로 나누게 되면 되죠. 2페럿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은 자, 병렬 접속 한번 보죠. 병렬 접속. 자, 그림 보시게 되면은 병렬 접속이네요. 자, 병렬 접속은 전압이 일단 같아요. 그렇죠? 전압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전기량은 얼마냐? Q1에 있는 거를 Q2에 있는 것과 합치게 되면은 전체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성은 얼마냐? 합성 정전 용량. 자, 이번에 병렬 접속의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분배된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분배된 전하량은 자기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병렬일 때는요.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이쪽이 C1이고 자, 이쪽이 C2다. 그러면은 자, Q1은 어떻게 되느냐? Q 전체 전기량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자기 C1 이렇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항 계산하는 것과 반대라고 우리가 딱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량은 정전 용량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병렬로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병렬로 있을 때는 다 더하게 되면 되죠. 그렇죠? 저항도 직렬로 연결할 때는 다 더하면 되듯이 콘덴서도 병렬일 때는 다 계산할 때 더하면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지금 한 20개 문제, 20문제 정도 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문제 중에서 콘덴서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모아놨습니다. 이것만 딱 보시면 됩니다. 한 방에 끝내기. 예. 자, 1번. 두 콘덴서 C1, C2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1번. 직렬일 때 어떻게 돼요? 합분의 곱. 답은 몇 번? 3번. 2번. 5 마이크로페러, 10 마이크로페러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하고 직류 30V를 가했을 때 C1의 양단의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C1의 양단의 전압, V1은 전체 전압 곱하기 C1 플러스 C2분의 남의 거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전압이 30V, 그쵸? 30V. 그 다음에 콘덴서가 5랑 10짜리래요. 그쵸? 5 플러스 10짜리 분의 C1의 양단의 전압 알고 싶으니까 C2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10 계산합니다. 얼마나 올까요? 20V. 3번. 6, 4 두 콘덴서를 직렬 접속할 때 합성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6, 4 직렬로 하게 되면 합분의 곱 6 플러스 4 합분의 곱 6 곱하기 4는 2.4 10분의 24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산기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원을 다니시면은 우리가 학원까지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루 3시간 수업 들어가요. 하루에 3시간 수업 들으러 가야 되는데 왕복에 2시간을 쓰면은 5분의 2가 교통시간이죠. 내 일과의 40% 공부를 한번 하는데 40%가 손실이 되게 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거기다가 반복되는 것도 잘 안 돼요. 여러분께서 지금 하실 때에는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직접 여러분들이 도서관이라든지 여러분 뭐 집에서 모니터로 보게 되면 가까이에서 이 필기하는 내용들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니까. 그리고 잠깐 일시 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 정지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뒤로 돌려서 한 번 더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잠깐 일시 정지시킨 다음에 계산기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기도 여러분 써봐야 느는 겁니다. 아셨죠? 계산기도 써봐야 되는 거고 집에서 간단한 돈 계산할 때도 공학용 계산기로 가급적이면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능사 하고 끝날 거 아니니까. 기능사 끝나는 게 아니라 기능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기능사가 여러분들의
디딤돌이죠. 그쵸? 기능사 공부해서 더 많은 공학적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습관을 좀 익히자고요. 습관을. 자, 4번. 2마이크로페럿과 3마이크로페럿 직렬 회로에서 3마이크로페럿의 양단에 60V의 전압이 가했다면 이 회로의 전체 전기량은 얼마냐? 자, 하나, 둘 있고요. 여기가 2마이크로페럿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합니다. 3마이크로페럿 양단에다가 60V를 가했대요. 전체 전기량은 얼마냐? 한쪽에 걸리는 거나 전체나 똑같죠. Q는 CV. C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V가 60V. 180. 3마이크로 양단이 60이군요. 죄송합니다. 자, 3마이크로. 여기 양단에 60V죠. 그러면 Q는 CV, C,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60. 180 마이크로 페럿. 네. 5번. 두 콘덴서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용량 2개 더하십시오. 6번. 규격이 같은 축전지 2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용량은 안 바뀐다. 아니죠. 용량은 2배가 된다. 그리고 전압은 안 바뀐다. 4번이죠. 7번. 3, 4, 5 3개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다 더하면 되죠. 3 더하기 4 더하기 5 하게 되면 얼마? 12. 맞죠? 12. 8번. 1, 3, 6 콘덴서 3개를 병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정정 용량은 3개를 다 더하세요. 10. 9번. 2, 3, 5 3개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정정 용량은 3개 다 더하세요. 10. 4번. 4, 6 콘덴서 병렬로 접속하고 1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축적되는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4랑 10을 병렬로 놓게 되면 10페럿이 되겠네요. 그렇죠? 10페럿에 10V를 가했대요. 그러면 Q는 CV 10 곱하기 10은 100쿨롱. 4번이죠. 11번. 3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일단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전체 전압량 Q는 CV C가 100V 곱하기 아니죠. C가 70이죠.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 하게 되면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되겠네요. 답 4번. 12번. 200V. 그 다음에 C1은 10마이크로페럿, C2는 5마이크로페럿인 두 개의 콘덴서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콘덴서 C1에 축적되는 전하는 얼마큼이 되겠는가? 자, C1은 축적되는 전하 Q1이죠. C1에다가 V를 곱한 거죠. 자, C1이 얼마입니까? 지금 10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잖아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전압이 200V잖아요. 200은 2000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 쿨롱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 4번. 13번.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에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도 사실 약간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 뭐냐면은 Q1으로 대전된 C1의 용량의 콘덴서가 있대요. 여기다가 C2를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대요. 그러면은 전압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전기량을 계산하게 되는 거는 Q2는 C1 플러스 C2분의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C2 곱하기 Q1 이렇게 되나요? 답 4번. 14번. 다음 중 콘덴서 접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커지나요? 작아지죠. 2번에 병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커지죠. 3번에 콘덴서는 직렬 접속만 가능하다? 병렬도 가능하죠. 4번에 직렬로 접속하면 용량이 작아진다? 커지죠. 그렇죠. 작아지죠. 4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랑 4번이 서로 반대말하고 있는 거네요. 4번이 맞죠. 15번.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2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어떻게 되는가? 자, 10 마이크로페럿짜리 2개래요.
그러면 직렬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직렬로 하게 되면 5가 되고요. 병렬로 하게 되면은 20이 되겠네요. 4배가 되겠네요. 4배. 답 4번. 16번.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 5개를 병렬로 접속하였을 때 합성 용량을 CP라고 하고, 패러럴, 병렬이니까 CP라고 하고, 그럼 그리고 5개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를 CS라고 하게 되면 몇 배 차이? 개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CP는 25를 곱한 거, 직렬에다가 25배를 곱한 게 CP와 같죠. 3번이죠. 17번.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10개니까 100배 차이 난다. 100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18번. 다음 회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18번. 자, 지금 3짜리,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개를 일단 병렬을 합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치게 되면 6이죠. 그쵸? 3이고. 그럼 직렬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합분의 곱 3 플러스 6 합분의 곱 3 곱하기 6은 9분의 18이니까 2 되겠네요. 답 2. 18번에 4. 재밌죠? 그쵸? 이 부분은 재밌어요. 그쵸? 많이 안 어렵고. 광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동영상의 교재는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다산에듀는 따따따.i-다산.net 검색창에 다산에듀라고 치시면 됩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 강의입니다. 19번 할 차례인가요? 네, 19번. A, B 사이 콘덴서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19번. 지금 여기 2짜리가 있고 2C,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셋. 자, 여기를 이제 1, 1, 1이라고 한번 해보겠죠. CCC니까, 그렇죠? CCC. 그럼 합쳐서 얼마야? 3C.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직렬로 있으면은 합분의 곱 5분의 6이니까 1.2. 답 2번. 20번. 그림과 같이 C는 2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다. A와 B 사이의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하나, 둘, 2 합치게 되면 두 개 병렬로 합치게 되면 얼마예요? 4가 되네요. 그렇죠? 여기도요. 4가 되죠. 두 개가 직렬로 있게 되면요. 반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 2가 되죠. 2. 답 2번. 21번. C1, C2를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야? C1, C2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한 회로에 C3를 병렬로 접속했다. 이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두 개 합분에 곱해서 이거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C1 플러스 그렇죠?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분의 1. 이게 합분의 곱이랑 똑같은 거죠. 더하기 C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 1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콘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콘덴서 문제 쉬워요. 그렇죠? 쉬운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봤을 때 뭐야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아셨죠? 넘어가세요. 왜? 우리가 처음 한 바퀴 돌 때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는 단계입니다. 아셨죠? 그냥 이렇게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아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만 믿고 3번 반복하죠. 수고하셨습니다.